자, 앵커 브리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네.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아무래도 또 연준의 말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매파의 일침이라고 제가 좀 정해봤는데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터미널 레이트, 즉 연준이 이번 긴축 국면에서 금리 최종 금리는 얼마나 될까라는 시장의 예상은 5%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뭐 경우에 따라서 5% 중반까지도 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어제 블라드 연준 총재가 PPT를 통해서 뭐 테일러 준칙이라고 해서 물가의 성장률을 갖고 만드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따르면 5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7%까지도 올려야 될 경우도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최근에 시장이 올라왔었던 그 근거에는 피벗 랠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엔 금리를 조금은 긴축 강도를 완화시켜주고 내년에 갔을 때는 좀 긴축의 어떻게 보면 퍼즈, 즉 멈춘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네. 약간은 좀 뭐랄까요,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블라드 총재 자체가 굉장히 매파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약간 선언적인 얘기다라는 얘기는 하겠지만 네. 그래도 12월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주가가 올라오고 달러가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차익 실현이라든지 단기적인 반등이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한 투자자들한테는 조금은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한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종 금리 7%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매파적인 발언이면 시장이 그동안의 움직임을 보면 큰 출렁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이 안 빠졌어요. 일단 소화를 했고 예. 두 번째는 블라드 총재는 이제 또 내년에 투표권이 없습니다. 투표권이 없는 데다가 블라드 연은 총재의 이제 말을 잘 보면 뭐 그까지 간단한 게 아니라 뭐 레인지를 설정을 한 거예요. 더불어서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해왔었던 분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11월 FOMC 이후에 시장에서 환호를 했었던 거는 매파가 모두 비둘기로 전환해서 환호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시장 상황이라든지 달러화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오는 여러 가지 불균형한 부분들을 연준에서도 지켜보고 있다는 정도는 다른 연준 의원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는 정도는 조금은 아니지 않겠냐. 이 심리는 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군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이게 채권 시장에는 영향을 많이 줬지만 네. 주식 시장에는 뭐 아주 큰 악재가 되는 것은 아닌 걸로 좀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동시에 나온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매주 나오지만 또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인데 고용이 또 잘 버텨주니까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긴축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도 고용이지만 긴축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음에도 물론 후행 지표이긴 하지만 매주 나오는 신규 실업 청구 수당은 또 항상 이제 좀 업데이트된 고용 시장이거든요. 생각보다 강건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경착륙은 아니고 마일드한 리세션, 즉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시장은 어차피 경착륙의 리스크까지 반영한 상황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22만 5천 건에서 이번 주도 비슷한 레벨을 예상했었는데 22만 2천 건으로 내려온 상황이라서 고용시장이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을 예고하고 있고요. 최근에 뉴스하고는 좀 반대되는 현상이죠. 빅테크, 맞아요. 뭐 애플, 뭐 너날 것 없이 아마존, 해고, 예. 트위터는 뭐 50% 이상 맞아요. 감원을 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잘 보시면 빅테크 쪽은 해고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늘어나고 있는 고용이 레저라든지 서비스 쪽입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호황을 누렸었던 빅테크에서는 다시 정상화되고 있고 그동안의 불황이었던 리오프닝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고용은 다시 또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약간 코로나로 인한 왜곡 효과가 사라진 이후에 이제야 드디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고용시장이지 않겠냐. 그러면 그동안의 긴축도 코로나 때문에 좀 너무 오버밸류 되었던 시장에 하락한 거였고 지금 이 수준은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금리, 이 정도의 고용이 잘 돌아가는 마일드한 리세션이지 않겠냐라고 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빅테크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사람을 줄이고 신규 고용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신규 수락 청구 건수가 안 늘었다. 네. 생각보다 노동시장은 탄탄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두 가지 뉴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글로벌 증시를 크게 끌어올렸었던 게 달러화였거든요. 네. 즉 달러화가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 최근에는 좀 반등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긴축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 즉 자이언트가 아니지 빅스텝 그리고 내년까지도 금리는 올린다라는 그런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고 더불어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요. 미국의 실적도 나쁘지 않은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 더불어서 약간의 정치적인 노이즈들이 조금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갈등이 조금은 봉합이 되는 걸로 보았지만 또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 정상회담 갔을 때는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누구의 뒷마당도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아직은 갈등이 더 있구나라는 인식을 좀 자극을 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평화 협상으로 기우는 것 같지만 또 화전양면술인지 몰라도 또 네. 미사일 공격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불안정성은 여전하다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달러화가 반등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도 그동안에 너무 강하게 단기에 강해지다 보니까 NDF 환율에서는 조금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즉 원화가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원화 약세가 나타난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수는 조금 둔화되거나 내지는 그렇죠. 매도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2,500을 앞두고 그리고 PBR 1배라는 밸류에이션 부담을 앞두고 시장은 좀 주춤되는 현상이 좀 더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시각입니다. 네, 달러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웠다가 요새는 네. 다시 떨어지면서 이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1,300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니까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력을 못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단기적인 차익 실현. 왜냐하면 네, 달러 환산 코스피로는 단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돈 벌었잖아요. 거의 2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뭐 중장기 투자하시는 외국인들이야 뭐 있겠지만 이 환보고 들어오는 맞습니다. 네. 투자 세력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차익 실현을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가격대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의 대형주 중심의 매도를 이 방향에서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녹여서 오늘 저희 방송 시간에 해답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